자,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우리가 저번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목적 관계되면서 우리가 수없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서광중학교 2학기 중간에가 다시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우리가 목적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또는 눈에 익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선행사라는 게 있죠. 자, 예를 들면 여기 문장 The girl is Jenny와 He likes her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겹치는 단어, 앞에 있는 이 단어와 뒤에 있는 이 her이라는 단어가 겹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요, 이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거 단어 바로 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들죠. 관계대명사 문장은 왜? 항상 선행사 바로 뒤에. 대부분 우리가 이전에 했을 때 실수는 어땠냐면 이 문장 딱 끝나고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선행사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아니고 관계대명사에는 겹치는 단어, 앞에 있는 겹치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겹치는 단어는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 땐 이렇게 없애주겠죠. 자, 그런데 뒤에서 이제 없어질 단어의 위치가 자, 그라는 주어, 좋아한다라는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가 없어질 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선행사라고 했던 the girl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데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이거 설명하려고 좀 하다 일이 빠졌어요, 지금. 이 선행사가 보다시피 사람인 경우가 있고 사람이 아닌 뭐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강아지하고 그 남자처럼 사람, 동물이나 사람과 이렇게 뭐 사물이 한꺼번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선행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인 경우는 우리가 who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누구?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강아지한테 누구냐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여기가 이제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은 여기서 생략되는 단어의 위치가 보다시피 주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목적어의 자리에, 생략되는 단어가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가 생략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자리가 생략되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씁니다. 자, 우리 이 책에서는 지금 생략되는 게 여기 있는 목적어 자리죠. 그럼 얘가 빠진 대신에 이 선행사 바로 뒤에,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사람에 해당되는, 그것도 뭐에 해당되는 거? 목적격에 해당되는 wh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선생님 이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는 whom을 꼭 외워둬라. 왜? 나중에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무조건 who를 쓰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연습하고 배울 때는 정확하게 목적격을 써라. 하지만 실제 who라는 주격처럼 생긴 단어인 whom을 뺀 이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whom 하나 또는 who가 2번, 그리고 이 that이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주격이든 뭐 목적격이든 또는 아까 말한 사람, 사물, 동물이 다 들어갔을 경우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거의 만능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거. 이렇게 세 가지 것을 목적격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단, 우리 책엔 안 나와있지만 이게 생략되는 게 소유격이 있어요, 소유격. 책엔 안 나와있지만.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se. 그런데 사물인 경우도 whose를 씁니다. 아, 다행이다. 그러면 여기 뭐 쓰죠? 여기 that을 쓰나요? 미안하지만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that이라는 것이 다 될 것 같죠? 소유격에는 that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써야 돼? whose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whose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게 나와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너무 위험해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일단 우리가 가장 주로 타겟에서 삼는 주격과 목적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익숙해졌을 때 소유격에 대한 of which나 다른 형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조금 전에 했던 그 문장으로 돌아와서 자세히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선행사인 the girl이라는 단어와 그 사이에 요렇게 어디까지? 자, is Jen이라는 부분이 이 뒤에가 있죠? 그죠? 원래는 이게 한 문장이었는데 중간에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관계사 절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또 하나.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목적격 whom을 쓸 수도 있고 생략어를 who에서 m을 생략한 who를 쓸 수도 있고 that을 쓸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건 이러한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 이 뒤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모든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그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야 돼요. 맞는 거 볼까요? 그는 좋아한다. 오, 누구를 좋아하나요?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안 나와 있죠. 왜? 얘는 지금 the girl이라는 선행사랑 겹쳐서 이렇게 생략돼 버렸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난 뒤는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잘 알지만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요. 항상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럼 얘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제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굳이 이거 아니고 관계대명사 관련되어 있는 독해 문장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간에 있는 관계대명사 들어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석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제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되셨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뒤에 것까지 하고 우리 얘기합시다. 두 번째 거에 겹치는 단어는 자, let's look at. 우리 봅시다. 저 글을 the writings라는 게 나왔고 자, 유리라는 아이가 그 글들을요 어디 위에다가 그녀의 블로그에 포스트 올렸습니다. 그럼 겹치는 단어는 then이 되겠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이 the writings가 당연히 선행사라는 단어의 역할을 할 거고 뒤에 있는 then이라는 단어는 선행사 겹치는 단어는 이렇게 생략이 되겠죠. 근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유리가 주어 게시하였다 동사 무엇을 그것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중간이 아니고 여기가 마지막에 앞에 첫 번째 문장 마지막에 그 선행사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뒤에다가 다시 말해서 the writings 쓰고 바로 뒤에 전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아이고 기네요. 적는데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뒤는 어쩐다? 불완전하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불완전한 거 볼까요? 유리는 올렸다. 그녀의 블로그에 무엇을 올렸는지가 안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빠져있는 부분을 보고 목적어가 빠져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혹시 여기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어렵다. 나 이게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자, 이어서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선행사라고 하는 얘가 보다시피 사물이에요, 사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whom이나 이런 거 who 같은 거 전혀 쓸 수 없겠죠, 당연히. 그죠? 대신에 사물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 사물인 경우 위치를 씁니다. 근데 다행인 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사물이나 동물이 쓰일 때는 위치만 있어요. who는 whom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위치는 없어요. 그런 게 목적격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1번은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만능에 해당되는 that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문장 해석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Let's look at. 우리 봅시다. 유리가 그녀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그 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가 앞에 동사니까 얘 먼저 해석하고 여기 하기 전에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whom이나 뭐 대신에 얘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여기도 역시 얘가 생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목적격인지 뒤에 부분 알죠? 뒤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주어입니까? 주어 동사 있죠? 뒤에 들어갈 목적 없으니까 아예 목적격이구나. 그럼 생략할 수가 있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 잠깐만 멈추고. 자, 그런데 방금 했던 이러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동사 왜 이러지? 잠깐만요. 한 번만. 자, 컴퓨터 잠깐 상태 이상해서.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생략되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러한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있습니다만, 영어에서 목적어는 이렇게 동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를 동사의 목적어라 그러고,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this is the place랑 이거 hid란 단어는요, hide의 과거입니다. 숨기다. I hid the key. 나는 키를요, in the place. 그 장소에 숨겼다. 자, 앞에 나오는 얘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당연히 부를 거고, 뒤에 있는 얘를 빼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를 뺄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앞에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잠깐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생략되는 얘는 뭐야? 얘는요, 우리가 the place는 명사는 명사인데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생략은 목적어가 되지만 우리가 아까 침해처럼 앞에 있는 문장 Yuri posted 뒤에 them은 동사의 목적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 그 놈이고, 얘는 전치사 뒤에 쓰이는 명사, 다시 말해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쓰이는 놈이에요. 둘 다 위치는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목적어라는 공통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만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 겹치는 단어를 뺄게요. 그리고 the place라는 선행사 바로 뒤에, 당연히 선행사인 the place는 사람이 아니죠? 장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쓰겠어? 위치를 쓰겠죠. who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that도 쓰겠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쪽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까 겹치는 단어 뺀다 그랬잖아요. 빼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 I hid the key 다음에 마지막에 in이 딱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in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 the place라는 단어를 뺐기 때문에 당연히 얘만 빼야죠. 전치사까지 빼버리면 안 되죠. 얘만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in이 남아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대로.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마지막에 전치사 in이 남아있어 뭔가 너무 불완전하고 뭔가 너무 이상하다 모양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in을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 선생님 정리해 줄 텐데,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당연히 여기 있는 위치나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왜요? 뒤에 부분을 봤더니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던 in을 앞으로 보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여전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긴 한데 in이라는 전치사 붙었기 때문에 얘는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간단해요. in 놔두고 위치만 생략하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방법은 in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고 여기 있는 위치나 또는 that만 생략을 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여기는 분명히 위치랑 대시 써놓으셨는데 왜 여기는 대시 안 보이죠? 다시 말해서 in 대시란 형태는 왜 안 적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만능, 신급으로 생각하는 이 대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엉성해요. 특히나 이렇게 전치사가 쓰인 뒤에는 절대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는요, 절대 관계대명사는 그렇게 우리가까지 뭐 어디든 들어갈 것처럼 믿었던 그 관계대명사가 안 돼요.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만능인 것처럼 막 신의 능력처럼 느꼈던 이 관계대명사 대신 안 쓰이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치사 뒤에는 절대 쓸 수가 없다. 또 하나,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대신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누가 in 위치, 이 위치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in that 안 됩니다. 이때는 이 that 자체가 전치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머리에 잘 입력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아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거는 따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 다음 페이지 몇이나 나와있어요? 3? 3이군요. 아, 요것도 사실은 그렇게 할 게 없고, 그 다음 뭐 몇이에요? 4예요? 4에, 많이 하지 말고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합시다. 역시 여러분은 좋아하는군요. 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보다가 약간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자, 두 개의 겹치는 단어 뭡니까? The woman과 her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예요. 그쵸? 그런데 왜 뒤에, 그럼 겹치는 단어인 her은 이렇게 해서 빼겠죠? 이 나머지 부분을 왜 여기다 적으세요? 왜 여기다 적으세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 여기에 들어가야죠. 응? 다들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나는 항상 이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뭐? I wanted to meet까지. 이렇게 쓰셔야지 완전한 문장이에요. 나 이렇게 썼다. 중간에 써야 되는데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the watch와 it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써야지. 단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보다시피 사물이기 때문에 whom이 아니고 which를 쓰겠죠. 그 다음에 I was looking for까지를 다 적으셔야 돼요. I was looking for까지. 알겠습니까? 뭐 말씀하세요. 뒤에 밑에 뒤에 left verb 왔어요. 써야죠 당연히. 아니 이렇게 한다고 중간에 했잖아. 요것만 썼다고 내가 또 쓸까? 또 써 여기다가? 오해. 자, 여기다 넣으니까 뒤에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죠? 다음도 some friends. 이거는 나한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them. 겹치죠? 자, 이거는 하나만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이거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도 겹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장이 중간에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그 다음에 뒤에는요. I am studying with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that도 가능하죠. which는 안 돼요. 사물 취급하는 그런 잔악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with가 앞으로 왔던 경우 어떻게? with.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여기 whom도 되잖아요. who도 되잖아요. 돼요.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는 who를 쓰면 틀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whom을 쓰셔야지. 만약에 이 자리에 with 뒤에 who를 쓰시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유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격이 와야 돼. 목적격. 근데 who는 주격이에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whom을 써라. 되도록이면 whom을 쓰는 거 연습해라. 원래 모양이 그거니까. who를 써도 됩니다만 이런 경우 with가 앞으로 와서 만들어질 땐 절대 who를 쓰시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that은 된다 안 된다. with 뒤에 that은 이것도 안 된다. who 된다 안 된다. who도 안 된다. 이거 정리 잘 하셔요. 방송 듣고 할 건가요? 아니면 빨리 정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면 아래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The shoes하고 them. The people과 them. 6번도 my grandparents와 them. 보이시죠? 전부 뒤에 겹치는 단어의 위치가 목적어. 여기는 너무 쉬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위치만 선행사 바로 뒤에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따지면 관계대명사는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 형태. 사람이 아니니까 이때는 which. 그죠? 여기는 사람이니까 whom. 물론 여기도 사람이니까 whom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who나 뭐 대신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쓰시면 그 뒤에 거 적으시면 되고 더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자, 일단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뒤에 교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들이. 자, 여기는 뭐 더 설명이 들어갈 건 없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여러분 그 바로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빌드업 해가지고 객관식 써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 뒤쪽에 있는 거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분.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나름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22번까지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승현이도 잘 듣고 이거 승현이 교재가 없으니까 뭘 갖다 줄 수는 없지만 방송을 좀 들어야겠죠. 배달해 주라고요? 코로나 환자한테 배달해 주라고요? 누가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